안녕하세요. 필구하기 쉽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치료 후에 화장품을 바르는 시점? 이게 뭔 말이냐면 가끔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물어봐요. 이번에 레이저 하고 나서 뭐 당일이나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화장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본원에서는 직접 이렇게 화장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뭐 이렇게 보통 권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죠? 닥터성 병원에서 레이저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화장품을 바르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뭘까? 그리고 왜 화장을 즉시 하면 안 된다라고 할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본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이외에 타 병원에서 시술 받는 분들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정말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시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에 색조 화장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 언제부터 발라도 되는가, 며칠간 과연 조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뭐 어떤 병원에서는 레이저 시술 직후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라, 당일날도 발라드리고 뭐 이런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닥터성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병원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본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1년에 평균 한 2명에서 3명 정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레이저 시술 이후에 화장을 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느 시점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몇 년 동안 임상적 관찰을 통해서 봤더니 보통 접촉성 피부염이 늦게 생기는 분들은 3일 정도의 화장품을 발랐을 때 생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 시술 후에 3일 정도 동안은 화장을 하는 걸 가급적 피해달라, 자외선 차단제를 좀 피해달라 라고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성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중에서 색조 화장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전혀 안 생기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레이저 시술 후에 한 일주일 있다가 화장을 했는데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3일 동안 주의를 시켰더니 접촉성 피부염이 1년에 한 3명 정도 생기는 숫자가 거의 1명 생길까 말까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본원에서는 레이저 시술 후에 3일 동안 좀 조심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의학적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레이저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열이 가해져요.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피부의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조금 얇아지고 탈락의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간 얇아지는 결과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부 안이 약간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콜라겐 리모델링을 위해서 피부 안의 온도를 특정한 온도까지 올리는데, 특정한 온도까지 올릴 때 물의 분해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피부 안이 약간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물론 각질층도 좀 얇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 표면에 바르던 화장품들이 과거에는 그냥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던 효과 이상이 없었는데 반해서 이렇게 각질층이 조금 얇아지고 건조해지게 되면 그 화장품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투과율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평소에 쓰던 화장품들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레이저 후에 그 화장품을 발랐을 때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 난 늘 쓰던 제품을 발랐는데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레이저 부작용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레이저 부작용이 아니고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좀 얇아지고 피부의 투과율이 높아짐으로써 화장품을 피부 표면에 발랐을 때 피부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니까 평소에 생길 수 없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약간의 주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부 장벽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보통 얼마나 되느냐? 아주 건강한 피부에서는 2시간, 3시간 후면 피부 장벽이 일부 손상되더라도 금방 회복이 일어나요. 보통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더라도 2일에서 3일 정도는 대부분 그 회복이 되는데
피부 상태가 완전히 뭔가 좀 안 좋은 사람,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재생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6일, 7일 동안 천천히 그 피부 장벽이 회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사람들은 레이저 치료 후에 화장품을 바르는 시점을 가급적 늦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생기느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피부 표면에 서멀 데미지, 즉 열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각질 탈락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서 위에 있는 피부 장벽이 얇아져요. 그러면 보습 능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진피내 수분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니까 콜라겐 타입 1과 3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시술 후에 보습크림과 재생크림 같은 거를 일정 기간 동안 꼼꼼히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일시적으로 얇아진 피부 장벽이나 각질층을 보습크림과 재생크림을 바름으로써 일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두면 피부 안에 보습 환경이 형성이 되니까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보습크림과 재생크림의 양을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고 얇게 발라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껍게 바르면 안 되느냐? 피부의 각질층이라든지 피부 장벽이 다시 만들어질 때 이런 크림들이 너무 두껍게 발려져 있으면 그것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피부의 각질층이나 장벽들을 불리는 현상, 부풀려서 탈락시키는 현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발라주고 조금씩 발라주게 되면 충분히 인공적으로 대처하는 피부 장벽이나 각질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 후에 초기에는 얇아진 각질층이나 피부 장벽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약간 두툼하게 바르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얇게 바른다.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유지되면 피부 장벽은 원상태로 건강하게 되고 피부는 자꾸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피부에 열이 들어가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시작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습 환경이 필요해요. 열이 들어가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물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두꺼운 각질층, 피부 장벽이 그 환경을 형성해주고 그게 부족할 때는 인위적인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이 그걸 대신 형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큰 무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귀찮으면 어떤 보습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최소한 바르고 생활하는 공간의 환경을 습도를 50에서 60%까지 높여놓으면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얼굴에다 막 신경을 안 써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 후에 초기에 며칠 정도는 조심하는 게 좋다. 닥터성 병원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3일 정도까지는 가능한 한 조심하는 게 좋고, 피부 장벽이 매우 약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뭐 색조 화장 같은 거, 비비크림 같은 걸 발라도 큰 부담은 덜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본원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분들은 이 내용만 잘 따라 하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